남 군수님, 그리고 정준현 남해 바리길 대표님, 환영사, 개의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남해 바리길 발전 방안 세미나는 우리가 소득 5,000불 시대의 그 도로, 길은 이런 그 도로의 기능, 자동차를 위한 길의 기능, 도로의 기능이 강했다면 현재 소득 3만 불 시대에 우리가 찾고 있는 도로, 특히 길은, 바리길의 의미는 사람과 문화, 관광을 연결하는 콘텐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해 바리길 발전 방안 세미나 역시도 의례적이고 보편적인 도보 여행길이 아니라 창의적인 발상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남해 바리길을 명품 도보길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와 바리길을 조성하는 국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1발제자로 한국 걷는길 운영 현황과 남해 바리길 활성화 재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한국 걷는길 연합 이상윤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좀 그 발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 행정에서도 오셨고 아마 주민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바랫길을 걸어 보신 분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 먼저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충남 군수님 대한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보시겠다라고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한국의 걷는 길연합이라는 대표를 맡고 있고요. 실제 하는 일은 지리산 둘레길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바랫길에 대한 추억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즈음부터 한 3년 정도 해마다 저희들을 한국에 걷는 길 모임을 하면 바랫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가장 많이 와서 바랫길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또 열정적으로 당신들이 지역 길을 걷는 것, 토요걷기라든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지역 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길들도 걸으시는 그분들 얼굴들이 참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바랫길을 걸었어요. 바랫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리아 둘레길 관련해 가지고 바랫길이 많은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랫길은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걸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관리를 하는 열정들이 왜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 열정들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행정의 책임일까? 아니면 그 길을 유지하려 하겠다, 운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몫일까? 이런 여러 것들이 중첩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산 둘레길 잠깐 말씀드리면, 지리산 둘레길은 처음에 출발할 때 민간협치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2007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2007년에 출발을 하고 2008년, 9년 오면서 정부가 바뀝니다. 네, 권력의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권력의 지형이 바뀌니까 그 길과 관련되는 민간 지원을 하지 않겠다. 내지는 너희들하고 방향이 좀 달라. 그래서 행정 주도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시민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그럼 판 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 깰까? 판 깨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안을 했으니까 이 길은 같이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민간이 제안을 했지만 정부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 이것을 한번 마무리해보자 라고 해서 그 추진하는 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하면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민간 운영 주체가 확고히 자리를 섰고, 또 남해와 달리 지리산 둘레길은 5개 시군이 걸쳐져 있습니다. 지자체 행정하시는 분들 저 존경하는데, 사실 다른 지역하고 협치를 하면 쫌생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 지역 중심으로 사고를 해요. 여기 전체 길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협의를 이루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행정하고 민과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은 공동 협약을 했습니다. 이 길은 하나의 길로 유지 관리하는 게 유익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목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관리 주체는 사단법인 숲길 민이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들을 만들었죠. 돌이켜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 올해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지리산이 2007년 2월달에 시작했고요. 올해가 8월달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리산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남해하고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는 워낙 관광지로 알려져 있고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에요. 그럼 실제로 남해의 길을 걸으러 왔을 때에 자고 싶은 곳에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도보 여행자들은 대부분 하루에 쓸 수 있는 돈, 숙박비로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 되게 인색합니다.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입구타는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한국에서 걷는 길은 왜 출발했을까예요. 한국에서 걷는 길이 왜 출발했을까요? 한국에서 걷는 길은 2000년 후반입니다. 2005년, 2007년 지나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가 망조가 된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도시가 팽창할 수 있는 만큼 팽창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남해에 계시는 분들이 그 서울을 저렇게 번성시킨 건 아시죠? 부산을 저렇게 영화롭게 한 건 아시죠?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들이 신발 공장이나 이렇게 가서 산업여군으로 일을 했습니다. 도시에 가서 산업여군으로 일을 열심히 했고, 물질도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은 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올레에 이렇게 올레의 의미가 어쨌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고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이따가 발표하겠지만 지난 고원길 같은 경우에도 지난 고원길 하면 지난 생각하면 정말 외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데도 그 길은 운영자가 있고 운영을 하는 단체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결국은 지역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채우고 있는지, 우리 지역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지역 구석구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향을 느끼겠지. 이렇게 해서 자신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해서. 지리산 둘레길의 그 컨셉 중에 하나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마을에 들어가서 어르신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옛날 이야기들을 모으고 난 뒤에 고향을 지켜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못나서라는 거예요. 못 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은 굉장히 패배적이죠. 패배적인 데다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슬픈 좌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해도 마찬가지일 테고, 제가 사는 지리산 쪽도 마찬가지일 테고, 어르신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그죠? 이제 기다리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삶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있는가? 그분들에 대한 추억과 기억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길이 했다고 생각해요. 걷는 길이 그런 것들을 했고, 그런 것들을 잘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행정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하고도 전혀 무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좀 굉장히 가치 중심적인 길을 가지고 있는 가치 중심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 보존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뭐 군수님이 계시지만 대부분 행정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하나의 그 행정 수장으로서 뭔가 재직 기간이나 재임 기간 동안에 큰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름을 남기시고 싶은 것이고, 재선도 하시고 싶으시고, 지리산이 굉장히 크게 5개 시군이 아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5개 시군이 모두가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2005년쯤에는 지리산에 그 등반하는, 그러니까 종주 산행하는 문화가 일반화돼 가지고 대부분 종주 마루금이 훼손됐어요. 훼손하고 난 뒤에 대피소를 더 확장을 시키겠다. 근데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오합선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거예요. 법상 어쨌든 그렇게 넘어와서 이제 5개 시군에서는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주민들이 다 살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내세우는 거죠. 행정은 정책으로. 근데 정말로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남해군 땡땡면 땡땡 리에 사시는 이상윤이가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주변 지역은 반짝할 수 있어요. 케이블카 정차장, 주차장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 대신에 한번 우리가 모두가 지역 주민들이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작지만 아주 소박한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저희들이 마을을 잇는 길들, 트레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걷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개 정도 마을이 연결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은 21개 구간이 있는데 21개 구간에 적어도 최소한 한두 개의 민박집이 생겼어요. 제주도처럼 관광 활성화가 돼가지고 주변에 게스트하우스나 기존에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었다면 모르지만 전혀 없는 곳에 그런 민박집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그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흥미로워하죠. 재미있어하고.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 지금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협치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신문자 기자를 했고 그만두고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제일 힘든 게 그 공직에 계신 분들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완고함, 그 다음에 그 다친 사고, 또 뭐랄까요, 경직돼 있는 털,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군수님 눈치 보는 거, 창의성이라는 것들이 좀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둘레길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공무원들을 뵙게 됐어요. 근데 공무원 하신 그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다양한 사고와 생각과 틀과 창의력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잘 이용하는 게 사회운동 데모를 이제 빡시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제가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협치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서로 사람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역 일하는 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역의 일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결정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장차 미래 세대에 어떻게 우리 남해를 물려줄까 이런 고민하는 거죠.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순례였었어요. 그러니까 지리산 둘레길은 순례길로 만들어 가자. 순례라는 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순례 하시잖아요. 일상적으로 산책하시고 산책하시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일단 복잡한 머리가 맑아지지 않습니까? 해보셨죠? 네. 일단 뭐 걷기를 하면 일단 정신이 환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걷다 보면 못 보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도대체가 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떠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발해길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죠. 아, 그러면 좋아. 여기가 좋아. 저기가 좋아. 계절별로 좋아. 이렇게 해서 그런 걷기에 대한 뭐랄까 즐거움들을 저는 먼저 남해에 계시는 분들, 남해 출신 뭐 향우들 이런 분들이 먼저 이 길을 열심히 걸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게 더 소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걷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내지는 회복, 돌아보는 길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발제를 부탁을 받고 작년에 이제 그 해마다 이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걷는 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한국에 걷는 길이 코스로 몇 개인지 아세요? 8,000개나 된답니다. 8,000개. 교수님 8,000개 중에서 어떤 거로 만드셔야 되실까요? 작년 2018년에 결과 조사를 보니까 경남 지역에 가장 많이 간 길은 지리산 둘레길이에요. 경남 지역에. 그런데 가장 가고 싶은 길은 놀랍게도 남해 바랫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남해 바랫길을 원하고 있는데 남해 바랫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또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 지금 남해 바랫길을 이렇게 또 군이 직접 나서가지고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냥 모아진 건 아니구나. 이런 열정들이 좀 그 열정들이 합해져가지고 또 추억이 하나 떠오르네요. 정말 그 지역의 길들을 보면 우리 이제 길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군단위에 있는 길 중에 가장 먼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초의 안내센터가 설립된 곳이 남해 바랫길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강길, 제가 뭐 자료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여강길을 놨지만, 여강길 같은 경우에 거의 안내센터가 없고, 뭐 상근활동가도 거의 없다시피 꾸역꾸역 해왔는데, 이제 그 군수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연간 2억 원이라는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걷는 길 가운데 운영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다양한 방식입니다. 대부분 행정이 주도적으로 뭘 해보겠다 한 길들은 죄송스럽지만 멈췄습니다. 멈춘 길이 좀 많고요. 그나마 이제 행정에서 일자리 형태로 사람을 채용해서 보수하거나 수선하거나 유지하는 길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위탁을 받거나 민간과 이제 관이 협치해가지고 하는 길들, 이런 길들은 그래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명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행설수설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길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전제를 드렸고요.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이제 길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 동호인의 우리 한국 걷는길 동호인의 제일 수장격인 분이 이제 토론자로 와 계시긴 하지만 길을 걸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왜 길을 걸을까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왜 찾아올까요? 건강 이런 거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대한 이렇게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돌아보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가선용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초창기보다 조금씩 그 비율이 높아지는데요. 순례라는 낱말을 써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겠다는 이야기도 쓰셔요.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뭐 이렇게 그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돼요. 남해는 이미 자연적으로는 자연은 특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길에 가면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어업의 방식이 보존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장들의 어떤 그 어느 철에 가면 거기에는 어떤 고기로 만든 뭐가 있다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은 평면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입체적이에요, 사실은. 입체적입니다. 그냥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입니다. 거기에는 이야기가 필요한 거고요.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주민생활사가 필요한 거고 뭐 남해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으로 남해를 대표하는 게 뭘까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역사적으로 또 여기는 굉장히 인식의 전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하시다가 이렇게 유배를 당한 그런 역사적 맥락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남해는 항상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발생시키는 곳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지역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다면체 면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홍보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해는 지금 조례가 있죠. 네, 그것도 엄청 빠른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먼저 조례도 만들었었고, 그러면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됐지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센터도 있고 지원할 용기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들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왜 안 됐지?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그런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이고 왜 안 단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남해 분들이니까 정말 우리 고장의 길이 왜 필요하지? 내가 이 길을 정말 많이 가봤는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뭐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지금 뭐 남해 바리길과 관련돼서 새롭게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세게 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남해 바리길 회장님께서는 뭐 받아서 이렇게 하실 전폭적인 용의와 모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뭐 과거 지사는 어찌 됐는지 다 내피기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괜찮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또 제가 또 드릴 말씀은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들은 아마 정병기 사무국장님에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미진하거나 거칠거나 좀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냥 잊어주시고요. 이따 토론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레길이 4,500km랍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이 시작의 마중물이 된 그 원조역이시라고 이상민 대표님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발전 남해 바리길 발전 방안 세미나 공인을 위해서 또 참석하신 분 추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환 경남도의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곧 이어서 주제 발제 이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